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10배 수익 내 이제 10배가 낼 수익을 찾아야겠죠. 일단은 네 수익 낼 기업은 피터 린치 방식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팩 레이쇼가 1보다 작은 기업. 그래서 퍼를 성장률로 나눴을 때 1보다 작아지는 거. 이제 퍼가 40인 기업이 매년 40%씩 성장을 하면 1이 되겠죠. 퍼가 30 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매년 40%씩 성장을 하면은 1보다 작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요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은 인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혁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인류의 뇌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류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쳐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5G 네트워크의 개발, 지금 6G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됐을 때 거기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기업들을 일단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업은 아마도 팩 레이쇼가 1보다 작고 저는 보통 적정 주가를 보는데 그 적정한 주가보다 더 싼 기업들을 잘 찾아내시면은 처음에 성장할 때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100%씩도 성장을 하고 50%씩도 성장을 하고요. 나중에 좀 둔화되면은 그게 이제 20% 10%씩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장이 둔화될 때까지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AI 시장은 지금 너무 큽니다. 네, 특히 생성형 AI 시장은 2032년까지 1.3조 달러 시장으로 커질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카그라 그러죠.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트인데 매년 42%씩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공지능에 비해서 자율주행은 그 한 분야죠. 그냥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시장은 일단은 2030년까지 10빌리언 정도, 여기서 1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비하면은 좀 작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요게 이제 매년 30%씩 성장할 거라,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하기보다는 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자, 함께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이제 가장 적합한 요즘 빅텍이 가장 인공지능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빅텍에 있는 기업들과 자율주행을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 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래 기술은 투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가치주들은 성장을 10% 20% 많아야 한 20% 이내로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미래 기술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만큼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 그래서 유효 시장을 크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미래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분야의 모멘텀이 막 살게 되면서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요럴 때 이제 성장 투자 전략을 써가지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팩레이쇼가 1보다 작은 적정 주가보다 싼 그런 주식들을 잘 발굴해서 가져간다면은 아마 투자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 약간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2000년대에도 3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닷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벌써 25년 전인데 그때도 그 기업들이 사실은 다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살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인제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인제 도태가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기업들 중에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회사들을 잘 골라야겠고요. 어떤 한 종목만 고르다기보다는 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종목들을 골고루 가져가면서 위험을 분산하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10개 기업 중에 한 6개 정도만 성공을 하면은 4 개가 도태되더라도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일단은 종목을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이 또 한번 폭발하면은 막 100% 200%씩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모멘텀이 좋아질 때 열매를 잘 따놨다가 다시 좀 거품이 꺼지거나 이런 기업들은 또 유상증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한 번씩은 또 떨어집니다.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줍줍을 해 가지고 개수를 늘려놓는 그런 전략을 피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경제적 해자를 달성한 기업이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엔비디아처럼 데이터 센터를 독점을 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한 83% 정도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가격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게 되고 경제적 해자를 달성한 기업들은 보통은 이제 특허로 본인들의 수익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보통은 독점 기업이 되고 경제적 해자를 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 1등 기업이라 그러는데 분야에서 1등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이 보장된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자가 나오고 본인의 마켓 시어죠.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기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을 낮춰야 되고요. 그만큼 마진율이나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이 훨씬 좋은데 뭐 요즘은 많은 나라들에서 반독점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을 유지하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느 정도 점유율을 막 50%에서 한 80% 정도 가져가는 기업이면은 정말 좋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빅테크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잘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굉장히 유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생성형 AI 쪽을 개발하는 게 오픈 AI가 요즘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엔트로픽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 요런 쪽으로는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자 요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로봇 쪽으로는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가 곧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증강 가상 현실 쪽도 이제 메타 같은 데서는 개발을 잘 하고 있죠. 레이반하고 협력해서 증강 현실 안경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드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드론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쪽의 인공지능에서는 테슬라를 볼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저는 한 10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5 가지를 얘기한다 그런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예측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기 전에.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인제 도박식으로 주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 나누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분산 투자죠. 주식을 분산해서 이제 투자하라. 자,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무 지나치게 확신을 하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주식을 시작하지 마시고요. 자, 열정보다는 좀 인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으시다면 뭐 조급하게 빠르게 뭐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여유 있게 수익을 내겠다. 자, 이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은 겸손하라. 그래서 그냥 방금 드린 말하고 좀 비슷한데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 갖고 본인이 생각보다 뭐든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신감이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을 처음 투자하든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든
시작하든 자 어떤 분야를 시작하든 조금 시야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좁을 수가 있는 거죠. 지식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겸손한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징검다리를 건너간다 그러죠. 그래서 징검다리 건너듯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가길 원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오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험 관리가 잘 안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적금에 들어가거나 이런 채권이라든지 자, 단기 채권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조금 위험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만큼 돈을 잃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돈을 자꾸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돈을 잃을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피터 린치가 말하듯이 자, 2년에 한 번씩 주식시장에는 조정이 옵니다. 10% 정도씩. 그 다음에 이제 6년에 한 번씩 큰 하락장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올해 2025년처럼 20%까지 빠지는 하락장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은 개별 주식별로는 3배에서 5배까지도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장을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2년 정도는 잘 살아남았다. 그래서 작년 2024년이나 재작년 2023년처럼 정말 수익을 잘 내는 장도 있지만은 올해처럼 갑자기 20%씩 빠지는 장도 나오기 때문에 벌 때 조금씩 자 저는 열매를 딴다 그러죠. 나무가 자라서 자 나뭇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달리면은 그거를 잘 따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 놓고 자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정이 오는 경우에 이제 또 줍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생긴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가 열렸는데 그걸 안 따면 저는 보통 독사과가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열매가 떨어져서 썩고 그걸 잘못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면은 크게 배가 아픈 그런 상황하고 좀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많이 올라갈 때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처음 주식을 할 때 작년 6월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이 너무 좋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또 이렇게 이주를 해서 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런 분들은 조금 시장이 너무 좋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자 대비를 잘 못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자 대비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마을 주민분들한테는 작년 말부터 자산 배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열매를 따서 현금을 많이 준비해 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 주식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작하고 바로 올라갔다 그래서 본인이 잘한다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항상 조심해서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수민이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라는 책인데 주식 초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장기 투자법은 적립식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DCA라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그런 방식인데 자,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적립식으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비쌀 때 작년처럼 살 때도 있지만 올해처럼 또 많이 떨어지면 싸게 사면서 평균적으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죠. 이제 평균을 내면은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자 싸게 사게 된다. 자 그런 방식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처럼 목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너무 좋을 때 들어가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좀 나눠 놨다가 조금씩 한 달에 한 번씩 자 나눠서 사게 되면 그만큼 위험도를 자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위험한 게 이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 투자 전략을 쓰는 경우에는 성장주들이 워낙에 자 변동성 높게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갔다 이럽니다. 또 모멘텀이 좋을 때는 막 100%씩 올라가기도 하고요. 1년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 투자를 할 때는 팩을 잘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서 PEG라고 하는데 펄을 PER을 성장률로 나눈 건데 자, 보통 피터 린치는 1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과열됐다고 생각하고 성장주를 사지를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적정 주가라는 걸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적정 주가보다 올라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멘텀을 잘 타고 많이 잘 올라간다 그래도 테슬라가 뭐 300불이 넘어가고 400불 넘어간 적도 있었죠. 최근에 488불까지 갔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따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적정한 주가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를 따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테슬라를 10% 가져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20%까지 올라가서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10%를 5번 이상에 걸쳐서 열매를 따서 나중에 테슬라가 다시 지금처럼 200불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은 적정 주가보다 좀 싼 경우가 있죠. 저는 한번 지금은 234불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싸면은 또 그 열매 딴 돈으로 줍줍을 하고 요렇게만 전략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잘 투자를 하시면은 성장주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5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잘 땄다가 또 쌓았을 때 좀 사고 자, 요렇게 하면 성장주에서 큰 수익을 자,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 시장은 일단은 올해는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서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건 은행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떨어져도 사람들이 자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죠. 자, 그래서 자 은행주들이 이번에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섹터가 올해는 조금 전망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으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특히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방어주들이 좀 인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5G 관련된 섹터죠. 자, AT&T라든지 버라이전 같은 이렇게 통신 회사들이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생성형 AI 자, 이런 것들도 자 인기가 많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계속해서 클라우드와 같이 자 연계돼 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자율주행도 저 올해부터는 더 활성화가 되고 있죠. 올해 웨모라든지 테슬라의 이제 FSD라든지 자, 엔비디아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부터 계속 주목을 받아왔는데, 자, 올해 들어서 특히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쪽입니다. 그래서 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틀라스라든지 현대가 인수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피겨도 있고요. 피겨2를 만든 회사도 있고,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000대 정도 옵티머스를 생산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접어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용 로봇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채택이 돼서 시장 규모가 이미 넓은 상황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저희한테 가까이 와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집에서 청소도 해주고 그다음에 빨래도 해줄 수도 있고요. 설거지도 해줄 수 있고 병원 일도 해줄 수 있는데 잔디 깎는 것처럼 그런 이제 저희 바로 옆에서 저희와 함께 걸어 다니면서 자유롭게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자 이번에 좀 떠오르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2029년 이후에나 수익이 플러스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빠르게 발달하면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D-웨이브 퀀텀 회사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양자 컴퓨터 개발에 좀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보스턴의 연구센터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월 1,000,000원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웬만한 사업을 해서 1,000,000원씩 순수익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12억 정도가 투자금이 있어야지 월 1,000,000원이 되겠죠. 1억 2천만 원을 1 년에 벌면서 월 1,000,000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10% 정도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1 년에 30% 정도 수익을 낼 목표를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인제 4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파이를 키워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적금을 모으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든 10년 정도 꾸준하게 돈을 모아서 4억 에서 한 12억 정도를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투자를 조금 시작을 하면요. 월 1,000,000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매년 10% 씩만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7년 정도 지나면 10% 씩만 수익 내도 2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한 투자금이 12억 인데 10% 씩 수익 내면은 그게 7 년이 되면 24억 억이 되고 14 년이 되면 48억 억이 되죠. 굉장히 일단은 파이가 커지면은 복리 효과를 거두면서 금방금방 1,000,000 원씩 수익을 내면서 큰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4억이 있는 사람이 30%씩 이제 수익을 내면 월 1,000,000 원씩 수익을 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10% 수익을 낼 때는 안전하게 S&P 500을 추종하는 부라든지 스파이 같은 데 투자하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위험도를 높여서 QQQ 같은 거에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 10% 정도 수익은 낼 수 있거든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거기에다가 안 좋은 주식은 또 빼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근데 30%까지 수익을 내는 거는 전설의 투자자들이나 가능한 거죠. 뭐 드레키 밀러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매년 30%씩 수익을 낸 그런 투자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렇게 수익을 내려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롱숏 전략, 헤지 펀드들 전략을 좀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성장 투자 전략이죠. 피터 린치처럼 성장주를 잘 발굴해 가지고 수익이 안 날 때부터 투자를 하면은 그게 매년 30%씩 성장을 하면서 수익을 그만큼 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년 수익률을 가져올 목표를 가지냐에 따라서 일단은 매달 1,000,000 원은 가능은 한데요. 매달 30%씩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잃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돈을 하이를 12억까지 좀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정도 키우려면 아마도 꽤 오랜 시간, 한 1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책 수민이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소설처럼 썼기 때문에 33 살 뉴욕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선택한 이유는 아직 33 살이고요. 은퇴할 때까지 3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30년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은 장기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복리 효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씩 수익을 내면은요, 7년 동안 2 배를 낼 수 있고요. 매년 15%씩 수익을 내면은 5년에 2 배씩 수익을 낼 수 있어서 10 년이면은 정말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100억 가까이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기 투자의 장점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언제든지 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30년이 지나면은 그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만큼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ETF죠. 스파이나 QQQ나 부같이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아니면은 많은 종목 한 10개 이상의 종목에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개 중에 한 4개 정도 실패한다 그래도 나머지 6개가 잘 성공을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한 30배, 40배 정도 수익을 내게 되면은 크게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위험도는 작지만은 수익률이 많아야 100%, 200%고 장기적으로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잘만 살아남으면은 30배, 40배, 또 3,000%, 4,0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투자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서 20살에 투자하거나 30살에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어느 정도 월급이 모였을 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복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 교수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러커스 대학의 종신 교수 이주택 교수입니다.